아기를 낳고 몸이 차가워진 여자가 뜨거운 물을 찾고 있었다. 땔감이 떨어져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하니 솥에 물을 끓일 수 없었다. 한 대 뒷간 넘어 나무 밑으로 간 아이가 묵은 잎사귀들을 주었다. 삭정이들도 걸어모아 마당으로 가져왔다. 마당 한쪽에 돌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 작은 양재기를 걸쳐 올렸다. 불을 피워 물 한 그릇을 데우는데도 주워온 땔감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뗄거리가 부족하여 집 언저리에서 마른 풀을 걷어다가 물을 마저 끓였다. 아이는 데워진 물 한 그릇을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다. 뜨거운 물을 홀짝이던 여자가 물에서 풀비린내가 난다며 투정을 했다. 연기가 양재기 속으로 배어 들어간 모양이었다. 여자는 비위가 상한 듯 마시던 물을 휙 쏟아버린 후 양재기를 던져버렸다. 물그릇을 내던지니 무안했다. 건불 대신에 삭정이를 더 끌어모아 물을 끓였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마른 풀이 아닌 삭정이로 물을 끓여주었다 해도 여자는 잊지도 않은 삭정이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했을지 몰랐다. 아무리 좋은 땔거리로 물을 끓여왔다 해도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이었다. 남자는 어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가을이 오자 여자는 방문을 떼어냈다. 너덜너덜한 헌 창호지를 뜯어내고 나무 문짝에 새 한지를 바를 모양이었다. 조각 한지를 덧댄 자리에 아기 손바닥같이 앙증맞은 이파리를 끼워 넣었다. 문짝 손잡이 옆에 뢰창처럼 자리 잡은 이파리는 한지 사이에 너울져 있었다. 아늑한 새 문 안에 앉아 있으니 아이는 동생이 보고 싶었다. 산길을 따라 빙그르 돌아가면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한지를 바르고 습기를 품은 문짝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조심성 없는 아이가 문을 덜컥덜컥 열어젖히며 깝신거리자 여자가 아이를 쫓아냈다. 아이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산을 거의 다 휘돌았을 즈음 산자락에 동네 꼬마들이 모여 있었다. 큰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쩍 벌어진 밤송이를 떨어뜨리려고 줄기를 통째로 흔들어댔다. 밤가시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자 나무 아래에 있던 작은 아이들이 잽싸게 몸을 피했다. 그런데 동네 꼬마들 속에 아이의 동생만은 밤송이가 떨어져 내려도 피할 줄을 모르고 오독하니 맞고 있었다. 가시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풋밤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함이었다. 아람이 다 떨어진 후 아이들은 다시 나무 아래로 우르르 몰려들어가 통통하게 물이 오른 송이를 벌려 알밤을 꺼냈다.
아이는 나무 밑에 서 있던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동생은 아이를 알아보는 듯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듯도 했다. 아이가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동생의 작은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산 끝자락을 마저 돌아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 집 근처에 동생을 놓아두고서 아이가 발길을 돌렸다. 논 두둑에 몸을 숨기고서 동생을 지켜보았다. 동생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이는 제가 살고 있는 산 건너편 집으로 동생을 데려가고 싶었다. 한지를 새로 바른 안온한 방 안에서 함께 살고 싶었다. 동생이 태어나던 날 아이는 몰래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멀리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숨어 앉아서 동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이는 밖을 싸돌아다니다가 해질녘이 되어 뉘엿뉘엿 돌아왔다. 여자가 늦게 들어온 아이를 꾸짖었다. 아이는 혼이 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벌컥 여닫이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다. 문 바르는 일이 끝나고 여자는 달력에서 무엇인가를 도려내고 있었다. 여자가 도려내고 있는 인물 사진들을 아이가 주섬주섬 만져보았다. 사진 속의 소녀는 매우 어여뻤다. 소녀는 달마다 머리 모양을 달리하고 옷을 바꿔 입었다. 고운 자태를 가진 소녀는 별천지에서 온 것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풍겼다. 소녀는 아이와 비슷한 또래 같았다. 아이가 사진 속에 있는 소녀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자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 오려놓는 거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깜찍하고 예뻤거든. 사진 속의 어여쁜 소녀는 여자의 어릴 때 모습과 비슷한가 보았다. 두 사람이 닮았든 닮지 않았든 간에 오랜만에 웃는 여자의 얼굴을 보니 아이는 마음이 놓였다. 어른들의 일이니 확실한 경위는 알지 못했지만 아이는 다시금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여자는 다시 들어가 살면서도 그전처럼 시어머니만 보면 미워하고 화를 내었다. 그런 여자를 따라 아이도 덩달아 할머니가 보기 싫어졌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대놓고 빨리 죽어달라고 말했다가 못된 년이라고 된통 혼이 났다. 아이는 한동안 꾸지람을 놓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 갓길로 슬며슬며 다녔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여자는 동네 잔치에 갔다 와서 흥이 나 있었다. 여간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여자가 잔치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며 자청해서 노래를 뽑았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모두 감탄했다는 자화자찬도 덧붙였다. 여자가 한껏 들뜬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노랫소리는 아이가 듣기에도 유쾌하게 흘러갔다. 한데 애절하게 남자를 그리던 노랫말이 점점 애초로워지더니 구슬퍼졌다.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된 노랫가락이 슬픈 곡조로 늘어지는가 싶더니 갈수록 처량해졌다. 노랫소리가 가냘프게 흔들리고 여자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여자는 몸을 들썩거리며 슬픔에 도취된 채 흐느꼈다. 아이가 우는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이 얼굴이 심각해졌다. 기분 좋게 시작된 노래가 끝으로 갈수록 사무치다가 어째서 울음소리로 변한 것인지 의아하기만 했다. 침울한 마음으로 아이가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눈물로 범벅된 여자의 눈이 아이를 쏘아봤다. 도끼를 올려 노리던 여자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해갔다. 돌연 여자가 입가에 쓴웃음을 올렸다. 그런 후 아이를 향해 시비조로 말을 씹어 뱉었다. 이런 재수없는 년이 뭘 쳐다봐. 썩 꺼져. 여자가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민망하기 때문일 거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남자가 집을 나갔다. 이대로는 지긋지긋해서 살 수 없다고 밥 먹듯이 주절거리던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진절이 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뇌던 남자가 그것을 행동에 옮긴 모양이었다. 여러 날이 소식 없이 흘러갔다. 같이 일을 나갔던 이들 중에도 남자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는 며칠째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며 선잠을 잤다. 그렇게 밤들이 지나고 푸른 아침이 되었다. 마루 밑 디딤돌로 내려서던 여자가 토방 아래 세워진 자전거를 보았다. 새벽 어스름 속 자전거 바퀴 옆에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남자는 바퀴를 돌리며 체인이 감기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듯 했다. 마치 자전거를 점검하며 앉아있는 품새였다. 한데 그 얼굴이 흐리멍덩한 데다 눈길은 체인을 향해 있지 않았다.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시선이 망망하여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남자를 발견한 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욕지거리를 시작했다. 무능한 남자가 나를 호강시키기 위해 일하러 갔다 올리는 만무하고 어디에 자빠져 있다가 집이라고 기어들어와? 여자의 말투는 아랫사람에게 하듯 명령조였다. 나를 고생시킨 남자는 사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 되져. 되져서 눈앞에 보이지 말란 말이야. 죽어 없어져 버리기라도 하면 내 속이 뒤집어지진 않지. 이게 뭐냐, 시발놈아. 여자를 고생시킨 남자는 살 자격을 상실한 채 자전거 앞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남자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정색을 하고 물었다. 정말 내가 죽어줄까? 그래, 당장 돼지라니까? 죽을 용기도 없는 병신이 꼴같참게 묻기는. 남자는 제꺼덕 일어나 마루 밑에서
제초제병을 꺼냈다.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여자의 악다구니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부석거리며 나왔다. 아이는 마루 끄트머리에 앉아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개만도 못한 게 아직도 안 되졌어? 그렇게 뇌까리며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약병의 뚜껑을 돌려땄다. 그런 후 냉수를 들이켜듯 병 속의 액체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숨에 들어간 제초제가 목구멍에서 몇 방울 역류하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했던 날들을 그렇게 묻어버리고 있었다.